먼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은 남성, 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오늘 예배에 특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 남자, 여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굉장히 간단해요. 성기관으로 안다는 거죠. 성기관. 여성의 성기관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성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자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여성의 성기관은 임신하게 되면 무려 100배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에게는 여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남성의 성기관이고 이런 성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면 당연히 남자입니다. 남자한테는 하나님께서 남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남성, 여성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고 남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은 자, 여성으로서 축복을 받은 자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의 질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남성의 정자는 한 번에 3억 마리 이상이 여성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그런데 이 3억 마리 이상의 정자 중에 단 한 개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대학교 수능 볼 때 한 80만 명 보셨나요? 80만 명 중에 수석 1등하면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본 3억 개를 뚫고 온 사람들이니까 겨우 그런 거에 내가 80만 명 중에 1등 못했다고 2등 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80만 명 중에 80만 등을 해도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3억 대 1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빗 라이머라는 저 귀여운 꼬마아이가 쌍둥이로 출생을 합니다. 쌍둥이로 출생했는데 이 아이가 2살 때 폭염수를 받게 돼요. 한때 아기 태어나자마자 폭염수라는 게 유행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아기 고추를 다 잘라버렸네. 그래서 이 데이빗 라이머가 폭염술 이후에 고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잘리면요 붙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결국 이 아이가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형제님들은 폭염술 무사히 잘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몸을 하나님께 확 바쳐버려야 돼. 그런데 이 뉴스가 나니까 보신 저 데이빗 라이머라는 사람 눈빛이 벌써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음침해 보이죠? 저 사람이 당시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인 존 홉킨스 병원의 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뉴스를 듣고 이 집을 팍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냐? 어차피 대기아들이 고추가 없으니까 우리 병원의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이 개발이 됐다. 그런데 수술 방법은 개발이 됐는데 환자를 못 찾는다. 아니 어떤 남자가 이제 막 개발된 수술로 내 고추를 자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신 애들은 어차피 고추가 없어지니까 이 기회에 여자로 바꿔버리지 하니까 이 부모가 설득이 돼서 2살인 저 귀여운 데이빗 라이머를 여자로 바꾸는 수술을 쉽게 말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전환은 의학적으로 현대과학으로 불가능해요. 남자와 여자를 바꿀 기술은 없어요. 다만 성기 절단술만 존재하는 뿐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이제 아내를 고친 거죠. 고쳐서 여자 비슷하게 구멍을 좀 뚫어놨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계속 개입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존 먼이라는 저 사람이 이 아이 때문에 젠더라는 말을 개발하게 돼요. 젠더. 그러니까 젠더는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나온 지 몇십 년 안 된 말이죠. 이 젠더가 뭐냐면은 섹스는 남성, 여성의 남성, 여성. 그런데 이 데이빗 라이머 같은 경우는 남자죠. 남자인데 수술을 통해서 여자 비슷한 외형을 갖게 됐잖아요. 그럼 얘는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젠더라는 말을 새로 만든 겁니다. 젠더는 뭐냐면 만들어진 성을 말하는 거고 기분에 따른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젠더는 기분에 따른 성으로 정의를 자카르타 원칙에서 정했어요. 자카르타 원칙은 전 세계 성인권 운동가들,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한 회의였는데 여기서 기분에 따른 성을 젠더로 하겠다라고 합의를 봤으니까 이 정의가 제일 합당한 거죠. 여러분, 뭐에 따른 성을 젠더라고 본다고요? 기분, 자 기분. 그러니까 기존 수천 년 인류 역사에 남성, 여성은 당연히 성기관을 통해 구별이 됐었는데 갑자기 존 머니가 출현하면서 기분에 따른 성, 젠더라는 개념이 태동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자로 길러지는데 이 아이한테 너는 원래 남자였는데 수술해서 여자가 됐다는 거를 안 가르쳐줬어요. 일부러.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너는 원래 여자라고 가르쳐줬는데 이상하게 이 데이빗 라이머가 성장 과정에 공주놀이, 인형놀이, 여자놀이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기놀이 이런 거 재미가 없고 얘는 여잔데 맨날 총싸움, 칼싸움, 레슬링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자기.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돼. 그리고 희한하게 여학생이 막 좋은 거야. 여학생이. 너무 얘가 정신적으로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부모님들이 이 아들인지 딸인지 수술하네죠. 얘 고민을 듣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야, 네가 사실은 남자로 태어났었어. 그런데 고추가 잘려져가지고 좀 모양을 좀 바꿨어, 거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전환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시 처음 성전환술을 개발해서 수없이 남성들의 성기를 절단한 존스 홉킨스 병원이 시작이잖아요. 이 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중지 선언해요. 왜냐? 이건 조금 후의 얘기입니다. 이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면은 갑자기 간다고 잘라주진 않겠죠. 먼저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정신과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심층 면담을 계속 몇 개월에 두고 한 다음에 얘는 방법이 없다. 얘는 쉽게 말하면은 성기 절단을 시켜야 된다. 라고 판정이 되면 드디어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정신과 과장 교수가 이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상담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나는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안 돼서 내가 우울증, 자살 시도 막 하니까 아 진짜 그럴듯해가지고 다 소견서를 써서 수술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수술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환자로. 그래가지고 똑같은 이걸 또 나 자살하고 싶고 나 죽고 싶고 나 우울하고. 그때 뭐라 하냐면은 아 이게 자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면에 뭔가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들고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내면이 해결이 안 된 채 외면만 어떻게 수술을 조금 바꾼다고 이 깊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인간의 삶을 떨어뜨린다라는 결과 때문에 존스 홉킨스 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불과 약 2년 전에 존스 홉킨스 병원이 다시 성전환 수술하겠다라고 시작을 이제 선언을 하는데 실제로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왜 선언을 했냐면 존스 홉킨스 병원이 계속 이 문제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수술을 시작한다니까 데이터가 많잖아요. 조사를 쫙 해보니까 그리고 그간 전 세계에 나왔던 논문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절대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은 증거가 없다라는 결정판 논문을 내요. 그러니까 동성단체가 이 존스 홉킨스를 막 때려 붓습니다.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한 협상안으로 내놓은 게 그럼 우리가 이 논문은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번복을 할 수 없다. 다만 성전환 수술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겠다라고 협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게 했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배경하에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요. 자랐는데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머니는 악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고 이 아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국 BBC 방송의 호라이즌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바로 우리로 치면은 추정 60분 같은 거예요. 막 파헤치는 방송. 그 방송이 만들어지면서 존 머니와 젠더 이론은 과학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낙인에 찍히고 20세기 과학을 명예를 실추시킨 10대 사건 중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 이론은 완전히 폐기됩니다. 의학계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 전혀 나는 여자 역할이 싫고 남자 역할을 하는 게 좋았는데 존 머니는 그와 정반대로 데이비드 라이머가 여자로서 잘 적응하고 있고 완전한 여자로 자라고 있다라고 거짓 논문을 계속 발표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심지어 이 아이가 수술받은 여자 꼬마 아이고 성관계가 뭔지도 모를 때 이 아이 집에 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너 진짜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남자 꼬마를 추가로 데리고 와서 얘는 여자 역할을 했고 남자 꼬마를 추가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포르노를 틀어준 다음에 따라하는 성실습을 시켰는데 남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언을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이 꼬마 아이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존 머니가 시키니까 맹목적으로 따라 했는데 이 충격을 나중에 이게 뭔지 알게 되니까 너무 충격을 받게 돼가지고 이 충격을 잊지 못해서 이 귀여운 꼬마 데이비드 라이머는 38살 되는 해 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성실습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죽어버려요. 이 형은 정신분열증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동생한테 한 죄책감 때문에. 자, 이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집 부모님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머니의 악마적인 저놈의 젠더 실험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젠더라는 단어가 절대 인권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태생부터가 이거는 너무 무시무시한 제가 볼 때는 악마적인 실험이었고 존 머니와 젠더 이론은 이미 의학계에서는 퇴출이 되고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를 누가 받았냐? 정치권에서 받아버렸어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새로 이름이 붙여지면서 전 세계의 젠더 이데올로기 쓰다미가 벌어지게 됐는데 한국까지 상륙을 했고 학교에는 연세대학교에 드디어 상륙을 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반 햄페리는 남자인데 남자로 보이세요? 여자로 보이세요? 예, 이 사람이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은 기분을 느꼈어요. 기분에 따른 성의 젠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은 남자지만 여자인 것 같아. 여자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여자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인 것 같은 기분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유방이 있어야 되냐, 유방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니까 유방이 나와요. 그러면 유방이 나오는데 이 유방의 젖은 호르몬으로 인위적으로 생성된 젖이죠. 그런데 이반 햄펠이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기한테 아빠 젖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그런데 이 아기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기 때 엄마 젖 먹고 싶어요? 아빠 젖 먹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애 나면 이 애 우유 하나 마트에서 골라줄 때도 정말 호르몬 없는 우유, 그리고 농약 치지 않는 우유, 그리고 항생제 없는 우유, 이런 유기농 우유 먹이려고 돈 더 줘서라도 애기 건강해서 막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 젖은 호르몬으로 만든 젖인데 호르몬 우유란 말이에요. 과연 애기 건강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고 뭐 자기 혼자 자기 돈 먹이고 자기가 여자 되고 싶다는데 넘어가면 되지 않아? 자, 이 다음 얘기가 더 가관이죠. 미국 시애틀에 가면은 에버그린 칼리지라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데 대학생만으로는 이 수영장 운영이 안 되니까 지역사회에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지역 주민들이 가서 수영을 하는 수영장인데 여자 샤워실에 갑자기 40대 중반 아저씨가, 완전한 남성의 성기를 단 아저씨죠. 나체로 올 노출로 여자 샤워실에 여자들, 중학생, 여중생, 여고생들, 여대생들이 샤워하는데 샤워실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태연하게 거기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남학생, 남자, 그것도 좀 모르겠어요. 현빈 같은 멋진 남자도 아니고 40대 중반에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와가지고 빨개 벗고 와가지고 자기를 옆에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연히 프런트에 가서 알렸습니다. 웬 변태 남자가 여자 샤워실에 왔다. 제발 끌어내달라.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 수희 아저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학교가, 특히 그 수희가 자신을 성차별했다고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성차별했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처벌을 받고 이 남자는 그 다음부터 여자 샤워실 평생 자유이용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자의 주장이 뭐냐면, 나는 여자의 기분을 느낀다. 내 기분은 여자다. 난 여자라는 기분을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젠더는 여자다. 내가 비록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젠더 이론에 따르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자라서 여자 샤워실에 갔는데 이 학교가 나를 끌어내? 성차별해? 이 성차별은 젠더 차별이죠. 젠더 차별을 해? 이 학교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다음부터 계속 이 여자 샤워실 가가지고 여자랑 같이 샤워하고, 이때 충격받은 여중생, 여고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본 한 기자가 이 남성의 그간 인터넷 기록을 싹 다 조사를 해봐요. 딱 서치를 해봅니다. 구글을 통해서. 그러다가 한 글을 발견했는데 어떤 글이냐면, 이 남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여자한테 성적 흥분을 느낀다. 난 여자한테 성적 흥분을 느낀다. 이런 자기 고백이 있는 글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았다 빙고 해가지고 만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라. 당신 몸은 남자지만 기분을, 여자 기분을 느낀다고 여자 샤워실 지금까지 줄기차게 다니고 있고, 당신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입은 여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는데, 이거 봐, 이거 당신 옛날 쓴 글이야. 이거 봐. 당신 여자 좋아한다며. 당신 변태지. 여자 알몸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몸은 남자야. 그런데 기분이 여자라서 난 여자야. 그런데 내가 왜 여자 좋아하는지 알아? 나 레즈비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여자 샤워실 맘대로 간다는 사실. 여러분, 여성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성성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 이상으로 남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여성들을 위협에 빠뜨리겠다는 게 바로 젠더 이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남성은 폭스라는 이름의 남성 격투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나 여자가 되고 싶은 기분을 느끼고 있어 해가지고 이 남자는 또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유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여성 2종 격투기 대회에 출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 2종 격투기 대회 본부 측에서 이 남자의 출전을 검토하면서 이거 안 되잖아요. 왜냐면요, 남자와 여자는요, 그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때문에 사실 뇌 구조도 달라요. 그리고 근육과 뼈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 근육, 남자 뼈랑 여자 근육, 여자 뼈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걸 붙으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육하고 뼈의 질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잔데
완전한 뼈와 완전한 근육을 가진 완전한 남자인데 여자 격투기 선수랑 붙이면 여자들이 다칠 거 아니에요, 여자 선수들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 젠더가 또 나옵니다. 너 왜 나의 젠더를 차별해? 나 여자라니까, 나 여자인 기분을 느낀다니까. 네가 내 이거 생물학적인 거를 보고 남자니까 날 차별해? 너 감옥 갈래? 그러니까 이 이종격투기 대회 본부 측이 굴복을 해요. 그래서 출전 승인을 도장을 꽉 찍어버리네. 그래가지고 이 폭스라는 이종격투기 선수가 여자 선수랑 붙었네. 보세요. 머리를 잡아버리니까 여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머리 확 잡아버렸는데 남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것처럼 니킥이라고 하죠. 니킥으로 여기를 계속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개골 파열, 정확히 말하면 눈뼈 옆에 있잖아요. 안하골절 파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여기를 계속 맞췄는데 왜 맞췄겠어요? 눈 멀라고 맞춘 거야. 눈 멀라고. 결국에 다행으로 레프리가 말려서 실명은 안 됐어요. 이 안하골절이 생기면 이 깨진 뼈 조각이 눈알을 찌르면 눈 바로 실명입니다. 이렇게 악한 경기를 펼치고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 이거 때려 맞은 다음에 당연히 뇌진탕에서 뻗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젠더 이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이틀 전에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연세대 20학번부터 젠더 난민 강의 들어야 졸업한다. 연세대 입학하는 학생 매년 4,000명들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이거를 젠더 강의를 들어야지만 졸업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 아까 보신 여러 가지 사진이나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건 아닌데? 라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우리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우리 소리가 있잖아요. 내면의 소리. 그거를요, 틀림없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나치즘적으로 억압을 해버립니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을 하는데, 말은 강이지만 사실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진을 보고 저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하겠다. 정신을. 우리 정신을 개조하겠다는 거. 정신을 개조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신병자니까 그런 거 보고 저거 아닌데 라고 느끼는 게 정신병이니까 이 정신병을 교육을 통해서 치료하고 교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교정을 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젠더 이론이 맞는 것 같으면 내가 따라가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나 안 따라가는 거지. 강제 정신교육 우리가 정신교정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젠더 강의를 하겠다고 나선 연세대 김현미 교수는 메갈리아라고 아시죠? 남혐단체로 폐쇄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 단체를 평가하기를 한국의 그 어느 페미니즘 운동보다 더 자장을 확대했고 놀랄만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메갈리아 세대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정동적 회로망을 구성해냈다.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메갈리아의 지지자 혹은 추종자임을 스스로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한 분인데 이분이 젠더 평등을 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의 들을 수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메갈리아가 뭐 한대냐? 메갈리아 로고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 로고의 의미에 대해서 메갈리아 운영자가 신동아는 보수 잡지입니다. 신동아의 2016년 1월 20일 날 인터뷰한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홈페이지 로고의 의미는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에 대한 조롱이다. 한국 남성의 평균 크기는 6.9cm이다. 조롱하는 의미를 담기에 넌 요만큼도 안 돼 라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표현했다. 즉 한국 남자의 성기 크기가 6.9cm이고 넌 너무 작어. 너는 무시해도 돼. 이런 의미가 이거 메갈리아 로고. 그럼 6.9cm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사실은요 식민지 시대 일본의 가짜 과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식민지 시대 때 일본 민족이 한국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막 껴맞추기 위해서 이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한국 남자의 성기 크기는 평균 6.9cm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몇 세냐?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 평균 10cm에 10cm.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랑 외형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꼬추를 열어보니까 한국 남자 꼬추가 일본 남자 꼬추보다 훨씬 작다. 즉 한국 사람은 민족적으로 일본보다 열등하다. 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짜 과학입니다. 식민지 과학이에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한국의 의사들이 이거를 뒤집으려고 노력했어요. 야, 이거는 정말 한국 민족을 혐한하는 일본 과학자들의 가짜 논문인데 이거를 뒤집자 해가지고 실제로 한국의 의사들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벌입니다. 우리 성기 크기가 몇 센치냐.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누구를 시켰겠어요? 군인이 제일 만만하니까 남자 군인을 딱 불러모아다가 이게 발기됐을 때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참 이게 노력을 많이 한 거지.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발기를 막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좀 엉뚱한 일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의사도 참 불쌍한 거야, 직업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재야 돼, 우리가 그것까지. 남의 것까지 재야 돼. 아, 정말 그걸 자료 다 잰 거예요. 다 가운 입고, 야, 너 좀 해봐 해가지고, 좀 노력해가지고 오면 재봐 해가지고, 재보니까 몇 센치였냐? 우리도 아시아 평균이 10cm였다. 이게 논문에 났다니까요. 여러분, 아,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의사들이 귀찮아. 그리고 했겠어. 이 식민지 잘못된 혐한 과학을 깨부수려고 이런 참 웃지 못할 노력까지 해가지고, 밝힌 논문이 있는데 6.9cm를 로고에 실었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 메갈리아가 요새 말하는 토착외구 있잖아요. 토착외구.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토착외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메갈리아 전국대회 동영상. 예, 불 끄고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뭐냐? 메갈리아가 전국대회를 하니까 전국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행사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음악이 나옵니다. 김정은이죠. 자, 김정은한테 절을 하는 게 보이시죠? 절을 합니다. 네, 다시 PPT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한테 이르더니만 이렇게 이제 큰 절을 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페미니즘하고 김정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이거 너무 엉뚱한 일 아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2016년도 촛불 집회 때 연대 단체입니다. 연대하는 단체들 보시면 우리나라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이렇게 일제히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과 연결이 강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지개가 있죠. 저 무지개가 뭡니까? 바로 동성애 단체예요. 동성애 단체가 페미니즘과 노동당으로 보이는 이 강력한 정치 세력과 연결이 돼 있다. 연대가 돼 있다라는 건데, 다른 단체는 대충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단체인데 맨 오른쪽 하단에 빨간 거 보입니다. 안티파라는 단체인데 처음 들어보죠. 안티파. 저기 뭐 하는 거냐? 이 단체와도 강한 연대를 해서 공동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안티파 소개드립니다. 다음. 안티파는 안티파시즘의 약자입니다. 그럼 파시즘이 뭐냐? 파시즘은 전체주의죠. 그런데 안티파시즘이니까 파시즘에 대항하는 무장 전위 조직이 안티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파시즘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호모포비라고 돼 있죠. 호모포비아, 즉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호모포비아인데, 즉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파시스트로 보고 있어요. 파시즘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늑대 같은 집단 전위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부대가 바로 안티파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인 사실 때문에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동성애 그 문제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지, 저는 파시즘에 가담한 적도 없고 파시즘 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갑자기 파시즘에 빠진 파시스트라고 해서 저 같은 여만섭 개인 하나를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파시즘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은 전체주의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안티파 도열 모습입니다. 보세요. 강목에다가 못을 꼽았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인간에게는 집단 학살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피해 굶주린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 마음속에 집단 학살의 의지가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에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심지어 키스 앨리슨이라는 현재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이니까 민주당에서 랭킹 2위죠. 위원장 다음 부위원장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손을 어디다가 얹고 나는 이 가르침에 따라 미국을 한번 뒤집어 버리겠다. 나는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코란입니다. 코란. 이슬람 코란. 이슬람 경전에 손을 얹고 기독교가 미국을 한번 뒤집어먹겠다라고 충성 맹세를 한 사람이고, 이 사진은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키스 앨리슨이 널리 공포해서 알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 사진 보니까 안티파 핸드볼을 가지고 웃고 있죠. 이 사람이 안티파의 추종자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특정 정치 세력과 이런 파시즘적인 무장 전위 조직, 그리고 페미니즘 조직 등이 강한 연대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격 목표로 삼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다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들을 전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집단 학살하겠다고 나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칼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복음화시킨, 그리고 이분 때문에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뭐한 사람입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도탄에 빠뜨린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제 생각엔 거의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이 거의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성공을 했죠. 혁명이 뭡니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 자본주의가 처음 생긴 곳이고, 따라서 자본주의가 진행되기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외계층이 나타났다는 거죠.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정말로. 그냥 소외되면 죽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너무 이런 불만이 많이 고조가 돼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 프롤레타 혁명이 거의 성공일보 직전이었어요. 정말 성공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은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요한 웨슬레였는데, 무슨 말이냐? 요한 웨슬레가 복음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사회복지. 요한 웨슬레가 외쳤던 것은 사회구원이었어요.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동안은 전혀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고아원도 만들고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고 양면도 만들고 하면서 사회복지가 되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안전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체제가 안정이 된 거죠. 영국이란 자본주의 체제가.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자유주의로 발달합니다. 자유주의. 인간에게 자유를 줘서 하고 싶은 직업,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벌어 먹여 살리지만, 거기에 따른 희생자가 생기면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자유주의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요한 웨슬리고, 결국 요한 웨슬리의 복음과 사회구원, 사회복지 때문에 칼 마르크스의 혁명이 영국에서는 실패하게 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당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영국의 직접적인 정치, 문화, 사회적 영향을 받는 나라였다는 사실. 만약에 영국이 이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면 미국도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중에 구소련이 전 세계를 공산주의 확산의 패권 국가로 등장했을 때 이 소련을 대항해서 지구상의 자유주의를 막은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의 자유주의가 대한민국까지 와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거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공산주의가 됐다면 전 세계가 아마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화 됐을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잡아 죽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목사들, 장로들, 크리스찬도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제사장나라로 삼으시고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최근의 현실을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한 웨슬리처럼 일어나야지만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를 위한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도 나 학점 그냥 좀 A 나와야지, 토플 조금 더, 몇십 점 더 맞아야지, 이래가지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 네오 막시미라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뺏겨서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요한 웨슬리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거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리에서.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련은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정말 이분들이 공산주의 패권 국가가 돼서 인권을 사랑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천국이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홀로도모르는 1932년에서 33년까지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사건인데, 인간이 한 민족을 굶겨서 일부러 죽인 가장 대규모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농부들이 내 땅에 있는 자연농들이었어요. 자연농들인데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은 거죠. 패권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농작물, 자연농들의 농작물을 다 수탈을 다 뺏어가요. 뺏어가는데 문제가 뭐냐? 그럼 배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배급을. 먹고 살 걸 줘야 되잖아요. 하루에 3번씩. 배급을 안 해주네. 결국 2년 동안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많게는 10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게 현장 사진이에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수탈한 농산물 가지고
소련이 뭘 했느냐? 당시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이 뭘 했느냐?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북한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레인보우 리턴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이 영상을 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대학생들 보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010-7387-3281은 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우명방이라는 카톡방인데 여기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름,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초청을 드릴 테니까 꼭 이름, 핸드폰 번호, 소속 교회, 그리고 교회 전화번호까지 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